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벌써 7월도 거의 끝이 나가네요. 7월 30일 아침 새벽 3시 53분입니다. 어제는 제 개인사가 빠듯해서 시간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다가 여기서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근데 타점이긴 했었어요. 그죠? 타점이라는 말씀 같이 드리면서 여기 타점 이야기 상승을 나왔는데, 이 구간, 제가 이 구간까지는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가 요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62,000불 정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위에서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언제였었죠? 지난주에 언제쯤 해가지고 요게 깨지기 전까지 요때죠. 요거 녀석이 깨지기 전에 단타를 노려보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조정이 나오고 조정이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정에서 요때죠, 요때. 요거 기준으로 단타를 쳐봐도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말이죠. 틀리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조심하자라고 여기 하고, 여기서 단타 이야기, 그 다음에 목표가 이야기, 단타 이야기, 목표가 이야기 두 번 드렸어요. 그럼 실제 이 부분도 단타로서 수익을 낸 겁니다. 그리고 얘를 포기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얘를 포기한 거야. 포기를 하고 구경을 하고 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62,000불을 기다려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요때 이 장대 양봉이 생겨버렸죠. 장대 양봉이 생겨버리면서 이때 알트코인이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 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요걸 기준으로 여기서 단타를 좀 쳐봐도 좋다. 주말과 주말 정도에 단타가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게 지금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물론 저는 이제 팔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팔고 다시 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 스타일은,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은 또 천천히 또 모아가는 스타일을 또 저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변화가 생기면 액션을 취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종목은 웬만하면 손절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충분히 싸진 상태에서 충분히 꽂아가는 상태를 좀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선생님 또 뭘 샀는지 대충 아시죠, 그죠?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단타에 대한 시장을 드렸었고 단타가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뭔도 개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있다가 이 상승을 나오면서 추세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는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 이 추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와버렸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이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다이고널 패턴이 등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다음 여기가 이제 그때 62,000불 다시 한번 오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단타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단타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나쁘지 않는 것은 알트코인들이 좀 힘을 좀 내고 있는,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알트코인들 힘이 내고 있고, 실제로 이걸 왜 제가 단타 이야기를 좀 드렸었냐면, 좀 이따 미국 증시도 같이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진행이 됐었는데, 아마 또 많은 분들은 또 앞으로 달릴 수도 있겠죠. 왜 말을 바꾸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했다. 손절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 주고. 그건 과감하게 여러분들 선택이지. 안 그래요? 자, 엘프, 그죠? 돌려 올리는 모습. 자, 에이다, BTC 또 돌려 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비트가 빠지면서도 알트가 지금 계속 BTC 대비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임펄스 충격파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좋아하는 긍정적인 이제 신호들이에요. 근데 얘가 긍정적이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은 못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마인드 속에서 가을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단타 먹고 좀 이따가 시장 냈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랑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공방도 좀 오시라고. 네. 건반 얘기하니까 다음 달부터는 이제 투자 자문회의를 잡는데요. 저는 자격증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카톡에서는. 그래서 공방 오시면 이제 텔레그램으로 아마 옮겨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실력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부분이다. 뭐 홍보 정도는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절차하면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그 정도 절제가 있으셔야지. 이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알트 상당히 많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죠? BTC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트가 빠지면서 알트코인도 상대적으로 좀 돈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뭐 그렇고 제가 뭐 여러분들께 제가 했던 플로우였죠. 플로우 같은 경우도 조금 올랐네요. 뭐 얼마나 올랐나 보자. 뭐 얼마 안 올랐네. 여기서 더 많이 올랐네. 개꿀. 아무튼 그래서 이런 바닥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도 이번 주도 어쩌면 알트코인이 단타가 좀 더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타는 초보분들이 좀 노려서 많이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천천히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도 뭐 많이 가면 1억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오늘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 목표가, 매수에 대한 목표가. 그쵸? 요거 구경했고, 여기서 이걸 확인하고 이쯤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치면 요 정도 먹었고, 요 정도 먹은 거죠. 요거 안 먹어도 돼. 그럼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을 챙겨 먹은 게 되는 거란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 나스닥 그 S&P 얘기할 때도 똑같은 말씀 드리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여기서 또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일목균표를 뚫었기 때문에 이 패턴을 깨부시지 않는 상태에서 적당히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조금 크다. 추세적 저항이 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좀 횡보를 좀 하다가 돌파해주면 이제는 가는 쪽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할 거거든요. 왜냐면 규모가 좀 있는 상승, 우리 가을에 우리가 보자고 했잖아요. 그 상승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를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마지막 랠리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제가 좀 새벽이라서 말 좀 반복하죠. 요 추세가 깨졌을 때가 조금 중요해 보이고, 일단은 지금 사는 건 조금 이제 조금은 짧게 보시거나 손절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뭐 단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면은 간단하게 몇 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트코인이 편하게 여러분들을 사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 농사 30% 진입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반복되는 이야기, 안전하게 하실 거면 주식 하셔라. 저 주식은 대놓고 말씀드리니까. 그죠? 네, 그 정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시향을 내드렸던 종목이 뭐였냐면 요거 영상입니다. 필수 시청. 네. 제가 이제 지난주 공부방이죠. 토요일날 새벽이죠. 새벽 금요일날 토요일 넘어 새벽에 알트코인 시향에서 넴이라는 종목을 메인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실제로 넴 많이 올랐죠, 그죠?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 또 공부하자고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시켜 드리는 게 주력이잖아요, 그죠? 특히 왜 이걸 골랐고 이게 운이 좋은가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자,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가 맨날 강조드리는 다우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우 이론에서 항상 떨어질 때 어떻게 되고, 그죠? 거래가 터지고 그러면서 각도가 완만해진 상태에서 옆으로 가더라. 여기서 들어가기 조금 섣부르죠. 또 들어가도 돼.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하락이, 이런 하락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너가 되는데 돌파를 하면서 툭툭 칩니다. 이 매물대로 소화를 시켜요. 툭툭툭 칩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진입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역헤드의 숄더의 관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잘라내세요. 반 정도 팔아버리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0원 정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40원을 간다, 40원을 넘어간다 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어떤 관점에서 샀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건 이제 운적 요소에 맡기겠다고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력으로 먹어야 꾸준히 먹는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런데 운으로 맞춰서 40원 갔지, 대박이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죠? 제가 시황 내는 것 중에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이제 손절 나가셨던 게 이제, 손절 사실은 그게 아닌데, 변명거리 있지. 5% 반등하고 나왔으니까. 상승은 다시 떨어진 거기 때문에 맨날 단타를 익절해야 된다. 뭐, 2호, 맨날 2호 법칙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하락했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거라고 봤지만 하락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본다 하더라도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거라던가 뭐 비트코인은 최근에 이제 손절하시라고 했는데 반등했다라는 건가 그런 것도 틀린 거죠. 근데 그것을 틀렸던 거를 다시 재정비해서 어떻게 또 타점을 잡아 나가느냐의 부분이거든. 그러면 네임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곧장 왔고, 그럼 여기서 거래가 터졌으니까 이렇게 터졌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뚫어버리면 많이 갈 거예요. 네, 많이 갈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여기는 일단 저항을 한번 먹을 수 있는 자리고, 우리가 여기서 배팅을 했기 때문에 물량을 줄였다가 볼벤 지금 상단이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건강하게 가려면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램이 이렇게 쭈르륵 올라가면 피리치 빡 빠져버릴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갈 거면 여기서 멈췄다가 다리 다지고 다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타면서, 오케이? 그래서 추세가 분출되어 버리는 종목이 따라 들어가는 것은 운적인 요소다. 그리고 만약에 따라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흐름이 괜찮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손절이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가볍게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손절가가 25라면 것은 지금 31이니까 20% 손절하겠다는 거거든요. 되게 큰 손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멀어 보인다. 이 변화가 생긴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 변화가 생긴 순간에 노리시거나 아니면 이런 패턴이 완성이 끝에서 노리시거나 둘 중에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손이 짧게 나가요. 한쌤 여기서 했잖아. 26일로. 성공했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익비를 따지게 되는 그 단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내용을 노려보실 분들은 뭐 노려보셔도 좋겠지만 가볍게 정찰 정도만 해보시면 좋겠고, 만약 이탈되면 25일 이탈되면 손절 해버리십시오. 근데 뭐 얘는 지금 뭐 바이낸스 어딘가 상장 폐지가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설거지적인 느낌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좀 아직은 좋아 보입니다. 됐죠? 네. 어쨌든 그 올라가고 지금 특히 SV 차라리 SV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이게 넘어왔잖아요. 이게 이 매물대를 봐봐요. 그러니까 네임이 많이 가고 작게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노리겠다면 SV 같이 패턴이 나온 애들을 노리는 게 낫다. 왜냐면 일단 업비트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거래가 좀 적고 나왔고 여기 지금 매물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 여기거든요. 그죠?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역회된 셜더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한 번 더 갈 거야라고 관점을 들이대밀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외국 거래소 여기 거래가 좀 많이 쌓였는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신뢰성이 조금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좋다 이게 무조건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런 게 조금 관점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봐도 SV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상승 여기 앞에도 지금 지켜주는 그런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정도 많이 가면 10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겠구나. 그죠? 근데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저 신저점 이탈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슈팅이 나오더라도 쭉 밀려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설거지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단타니까 제가 시험을 드렸던 거거든. 손절가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흐름을 노리는 건 차라리 쓰면 조금 나아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많이 간다는 뜻 아니에요. 안정적인 걸 추천드리겠죠. 좀 캐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캐시 그리고 뭐 쭉쭉 넘어가서 그 체인링크 조금 약하네요. 아직까지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죠. 플로우는 이제 약할 수도 있지만 움직였을 때는 움직여주면은 단단하게 오래 갈 것 같은 생각. 왜냐하면 요거 상승 요거 모습이 양봉 3개가 이제 따다다 증가되면서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근거가 좀 있어서 플로우 저는 뭐 플로우를 골랐던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S&P로 먹었던 게 많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 들어가면 될 거고, 샌드박스 지금 조금 약한 것 같고요. 이오스도 반대로 좀 주고 있는데 조금 약하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시간을 조금 이오스가 좀 약하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막 무너질 만한 흐름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단타를 못하고 좀 손 빨고 있었다. 여러분 한쌤 네가 애매하게 해서 나 아무것도 못하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좀 편한 거 해라. 여기 좀 올라가는 정도 좀 잘 좀 골라달라 하시면 주식 넘어오십시오. 주식에는 좋은 게 아직도 좀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지금 40~50% 다 올라가 버렸어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뭐 GS건설이라든가 KTNG, 뭐 제가 어제는 이제 그 하이트진로까지 다 올라가 버렸어요. 뭐 넥슨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몇 가지 좀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네. 말이 좀 빠른가요? 말이 빨라야 지루하지 않을까? 네. 자, 환율입니다. 환율 1382원. 그죠? 네, 한 살 82원 정도. 뭐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보던 이제 익숙해져 버린 환율이 돼버렸습니다. 고환율 시대가 익숙해져 버리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게 떨어지면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조금 떨어질 필요가 있고요. 물가가 좀 잡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희한테는 뭐 수출은 이 환율 때문에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워낙 싸게 이런 게 팔고 있어서 한국에 좀 배가 안 들어온다 하는 소문들이 있어요. 아쉽지만 자, 엔화는 뭐 슈팅이 나오죠. 반등 중에 아마 요즘 조정이 좀 나와서 8.8 정도까지 빠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기름값은 좀 진정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쵸? 이런 진정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생각을 해보면 자, S&P입니다.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S&P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나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랑 미국 증시하는 코인과도 굉장히 열렬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숏을 그렇게 외쳤습니다. 숏을 먹고 숏 또 먹고 중간에 숏을 멈춰버리죠. 나 숏 그만할 거야. 근데 그때 많은 유튜버들이 그래요. 미국 증시 폭락하다 이번 하락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시작 뭐 이러면서 막 어그로를 엄청 끌어댄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반등이 나와버려요. 물론 이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뭐라 했죠? 꿀렁꿀렁 하다가 한 봉우리를 만들고 빠질걸?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한 봉우리를 더 만들까 말까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한 봉우리 더 만들까 말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맞췄다 틀렸다를 보는 게 아니라 특히 다 숏 포지션을 노리시는 분, 선물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기 와서 이렇게 나오는 요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오면 안 해야 돼요. 놓쳐 또 다른 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치명적인 약점이 그것 때문입니다. 예상을 자꾸 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럼 저는 이게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5.5 대 4.5, 6 대 4 정도로. 왜냐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숏을 청산을 했겠지. 그리고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코인을 넣어왔겠지. 내가 내 돈 넣었는데 제가 말로는 여러분들 돈이 소중합니다 해도 내 돈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정해드렸잖아요. 샀다는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500,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전 여기 다시 숏을 박으러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크기 정도의 또 숏을 한 1000포인트 정도 숏을 먹으러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한 몇백만 원 될 겁니다. 마이크로 기준으로. 미니 기준으로는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크죠? 네. 그렇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때 또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반등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코인도 단타를 한번 쳐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유 없이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멜려 파동도 있고 뭐 기준 파동도 있겠지만 이거 나스닥 반등할 때 됐다. 그러면은 이 반등을 하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뭐 트럼프가 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런 이슈를 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거거든. 이해되셨죠? 그 과정에 나스닥도 역시나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좀 약하죠. 제가 돈 있으면 나스닥을 쳤겠죠. 그렇죠. 나스닥은 힘이 약하고 그냥 기술주는 약할 것이다. 반도체주 과대평가됐다라고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실제로 그죠? 반대 확실히 약한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S&P는 대형주 모임이고 나스닥은 기술주 모임이거든. 나스닥이 좀 약하죠. 나스닥 그래도 인버스 존버하지 마십시오. 인버스는 먹고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먹고 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엔비디아는 크게 힘을 아직까지 못 내고 있죠. 과대평가된 상태에서. 그쵸? 네, 그래서 나중에 좀 빠지게 되면 또 천천히 바라보면 되실 것 같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이 조정이라는 것이, 하락이라는 것이 막 엄청난 하락이 나올 거다가니 아니라, 일단은 미국 증시가 너무 과대평가됐기 때문에 열기가 좀 식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뭐 리세션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닝 쇼크라고 해야 될까? 어닝 쇼크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왔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는. 왜냐면 과거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 이 급평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도 오르고 비싸고 그러다 보면 실적이 좀 흔들릴 수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기간이 연출이 되면
좋겠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살짝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다. 리세션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리세션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미 왔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그 이번 리세션은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잘 극복해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왜 나오냐?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과거의 금리 인상은 여러분들은 뭐 물가 인플레이션, 뭐 코로나로 인한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그냥 다 놓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려 한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미국에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리세션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전쟁이거든요. 일본이 과거에 살아났던 것들, 또 우리 6.25 전쟁 때문에 일본이 급격히 살아났고, 한국이 급격히 경제가 발전했던 것도 우리 어르신들, 그죠? 할아버지께서 이제 걸프전이란다. 베트남전에 참전하시면서 한국에서 급격히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있거든요. 해서 그건 뭐 심증이니까 그냥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단 진행이 됐고, 미국에서 이제 돈을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중국에 투자했던 투자금을 쫙 빼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중국은 순간적으로 돈이 빠지면서 엄청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10% 이렇게 가던 경기 성장률이 이제 5%에 집어들면서 미국, 중국도 이제 중성장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막 이러면서 막 많이 나오는 찰나에 실제로 2% 이하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박살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미친 짓을 하죠. 이 새끼들 대단한 것 같아요. 공장을 미친듯이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해외에다 뿌려버려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우리가 2002년부터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들어넣어서 중국이 전 세계적 생산을 하면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었던 시절 있잖아요. 없었던 시절. 그러니까 전부 중국산이었던 거지. 뭐 싼 물건들이 막 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부양하고 전 세계가 정말 잘 살았던 시기. 2002년부터 한 2015년, 18년 정도 사이까지. 맞죠? 리먼브라더스 다 끝나고. 그때처럼 돼버린 거. 그보다 좀 더 이상하게. 그래서 중국은 그대로 나름대로 디프레션을 극복해버렸고, 그 독이 돌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적자는 아니래요. 얘네들이. 적자는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장사하시는 분 아십니까? 내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팔려고 한다면, 치킨 하나 팔려고 한다면 한 개 5,000원을 남겨야, 예를 들어 5,000원을 남겨서 한 10개를 팔아야, 20개를 팔아야 하루에 10만 원이 남는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계산이 아니라 나 치킨 500원만 남길 거야. 근데 10,000마리를 팔아버리는 그런 경제를 펼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돌아는 가는 거야. 왜? 중국 인건비가 농민공들 인건비가 싸니까 아직까지. 그러면서 리세션이 잡혀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더라고. 아무튼 그건 좀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그렇게 리세션을 이번 턴은 조금 나름대로 극복하지 않았나, 마일드하게 지나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걱정스러운 건 27년이 넘어가서 더 큰 이제 조정 하락이라고 해야 되나? 나스닥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좀 대비를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국 증시가 보면 마냥 상승하진 않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여기도 한번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닷컴 버블 때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엘리엇 파동 관점, 이게 지금 양적 완화를 찍으면서 결국은 달러의 가치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상승했다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를 횡보를 만들어 주고 나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예전에 누구셨지? 강칠천 선생이 말했던 7,000포인트가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추세가 깨져버리면. 자,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였냐면,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괜찮다. 근데 지금 또 추세가 위협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추세가 얘가 깨져야 되거든요. 밑에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됐다가 뭐 이렇게 깨지더라도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깨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이제 옆으로 가다가 뭐 밀려버리면 이제 밑으로 가버리는 거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 뭐 머물러 주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그렇게 바라고 아직까지는 건 알 수 없지만 이게 뭐 패턴을 꿀렁꿀렁꿀렁 하다가 결과적으로 17,000까지 7,000까지 빠져버린다면 이거는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막연한 시나리오 정도로 예전에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27년에 전쟁 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를 그냥 막연한 그냥 시나리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재미삼아 내피셜이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 좀 해봤을 땐 또 대비가 되잖아요. 우리 혹시나 또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좀 움직여지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까 또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 이게 좀 샜네요. 그래서 아무튼 미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턴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코인도 같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숏포지션에 청산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죠? 주세에 대한 지지력도 있었고, 그쵸? 네. 주식 몇 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몇 가지 종목들인데,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죠? LX 인터내셔널이라고 제가 추천드린 적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조금 애매해졌어요.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냥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도전해보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야 되니까 29,500원 손절 좀 해버리십시오. 빠지면 나중에 29,500원 손절 해버리면 여기 다시 모아가십시오. 그래서 크게 막 움직이는 것보다 그냥 천천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그냥 그렇다라고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매주 봐보시는 분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수정을 좀 하겠고 넥슨입니다. 넥슨 엄청나게 올랐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넥슨 얼마나 좋아요. 저는 팔아버렸지만 여러분들께 잡아내리면 그건 감사한 거라 기분 좋단 말이야. 슈팅이 나오면 이때 잡아야 된다고. 이게 배팅 찬스고 지금은요 잡는 게 아니에요. 놔줘야 돼요. 이런 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맨날 하는 말이죠. 더 가는 걸 왜 지금 사지 말라고 하냐.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사요. 왜? 더 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깨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가 원하는 타점이 아니거든. 한쌤은 애초에 여기서 노리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여기서 노리기 때문에 이건 다 놔준단 말. 그리고 여기 노리고 여기 노리기 다죠. 넥슨 들고 계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100년 가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또 돈을 일출을 해버렸는데 다음 또 좋은 주기에 있겠죠. 그죠? 네. 다른 거 찾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스 건설입니다. 제스 건설도 이제 마찬가지죠. 제스 건설도, 여기서 조금만 더 싸게 빠지면 살려고 했었는데, 19,000원 왔습니다. 이제는 사면 안 되는 존이에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또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샘은 사지는 않겠다. 이제는. 요 위로는 제 목표가였지 매수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더 갈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좀 두 종목 다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가볍게 좀 덜어내시고 한 반 정도 덜어내시고 그냥 보내주시고 쭉 올려버리십시오. 그래야 홀딩이 됩니다. 그 반에 아까워하지 말고 그 반은 또 안 간 종목들 인내심 가지고 모아갈 종목들 찾아서 쭉쭉쭉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리가 천천히 복리적으로 계좌가 늘어나요. 네. 자,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요. 그죠? 요것도 뭐, 그죠? 순간적으로 반등이 좀 나이트 진로도 이렇게 나오죠. 네. 여러 증시 모습 다 괜찮습니다. 그죠? 크게 오른 종목도 있지만, 크게 오른 종목도 있고, 우리 뭐, 소스하게 유지되고 온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포트폴리오 종목이 한 20종목 정도 되는데, 실제로 떨어진 종목은 2종목밖에 없더라고. 반절은 그냥 뭐, 한 5에서 10% 정도에서 조수익종. 그죠? 아니면 녹아서 단타 먹고 빠지고 원터 먹고 빠지고 요런 관점들. 그리고 그 중에 한 7 종목은 이제 엄청 한 50% 이상 상승한 종목도 그렇더라고. 그럼 이 정도면 엄청난 승률이라는 거지. 그쵸. 자, 뭐 카카오는 요 저점 깨지면 쫄지 말고 들어가 보십시오. 35,000원 밑으로 빠져버리면 한 28,000원쯤에서는 재밌는 타점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이건 과감하게 들어가 보셔도 되는 자리예요. 아주 35,000원 언더에서는 이런 거 뭐 이슈가 있든 뭐가 터지든 하든 쫄지 마. 그런 자리는. 그럴 때 쫄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쫄아야 돼. 이럴 때 막 이제 진짜 막
쫄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이를 자꾸 사고 싶죠. 사도 돼요. 근데 단타로 치셔야 돼요. 제 비트도 이런 느낌이에요. 가더라도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로 치셔야 돼요. 이 단타가 좀 뭐 30만원에서 팔아서 16만원에 팔면 20% 넘잖아. 거기에 노려보는 거지. 손절 잡으시면서. 이해되셨죠?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비트코인이 또 이제 횡보를 하는 선택을 좀 했거든요. 비트코인 횡보를 하면서 알트코인들이 힘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좀 중요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 하기 전에 또 BT 차트를 또 가볍게 좀 살펴보자면, 이오스도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악명 높은 이오스 정말로 25년에 스타트 할까? 이번엔 진짜로 갈까? 맨날 제가 막 별명 붙였죠. 25년 스타트라서 이오스라고. 실제로 25년에는 스타트를 해줄까? 이런 이제 기대 반, 적정 반도 좀 되고요. 어쨌든 지금 패턴을 좀 옆으로 만들어주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 여기서 또 옆으로 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한 번 더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죠?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일단 노려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뭐 어쨌든 플로우도 그렇고 뭐 바닥을 좀 다지는 그림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클레이턴도 이건 좀 아니네. 이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돼. 이건 클레이턴 요때 말씀드렸죠, 그죠? 요거 째야 된다. 제발 또 샀으면 좀 팔아라. 팔아야 돈을 버는 겁니다. 요즘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브레이크 좀 걸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구 메이저들 흔히 말하는 옛날 2019년 20년 때 메이저로 취급받던 친구들이 이걸 조금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좀 친코인 쪽으로 좀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리플도 지금 트위치를 돌려버렸거든요. 리플은 좀 매력적인데, 그치? 그래요? 오케이. 리플은 요번에서 계속 그 다음에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주면 땡큐 베리 마치 아닙니까? 그쵸? 저도 안 돌려버렸다, 그쵸? 리플 같은 경우도 이제는 천천히 또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언제 사겠어요? 여러분들 코인. 안 그래요? 이제 사겠어요? 이때 사면 더 가면 팔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런 자리들잖아요. 이렇게 또 많으면 또 우리 파동의 패턴이 완성이 된들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적당히 사들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0%, 30% 전체 시드에. 저는 뭐 한 몇백만 원어치 정도 들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전 주식이 더 좋아서. 그래서 걔를 또 1000만 원 만들어서 또 다른 토지에 옮겨. 그래서 올해는 1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내년은 이제 내년 다음 5년에서는 이제 1억을 3억까지 한번 늘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년에서는 그 3억을 10억까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50세가 되게 되면 이제 뭐 그래도 한 몇십억 들고 있는 자산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뭐 거기서 또 몇만 떠서 이제 그때는 좀 느긋하게 지금처럼 방송하지 않고 천천히 하면서 그래도 뭐 엄청 부자는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 되면 저희 뭐 저랑 저를 함께 할 분과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투자하십시오. 한쌤의 방시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제 공식 시황은 여러분들 이제 작년 10월에서 샀던 종목에서 4월에 사서 팔고 그리고 그 수익 전체 투자금의 2에서 30% 정도를 뭐 코인을 담아둬도 괜찮다. 그럼 상당히 그게 큰 비중이에요. 왜냐면 맥시멈이 70%거든요. 거의. 여러분들 1억의 재산이 있으면 7천만 원 넣는 게 그게 맥시멈이라고. 근데 30만 원 정도 넣어가지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플로우가 뭐 3천원 올라갔다, 3배가 올랐다라고 했었을 때 이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씨 그때 풀매수 할걸 이 껄이 없어져야 돼요. 껄이 없어지고 영원히 이 집터에서 벌었네, 기분 좋아, 다른 것도 없을까?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반복이 돼 선순환이 돼야 여러분들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쵸? 비트코인은 그 정도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고요. 알트코인들 뭐 스톰도 마찬가지, 램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애도 있죠. 비트코인 캐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요 정도 주문해서 요 조금 더 가는 정도 저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턴이 끝나고 나면 요 눌림목 요거 하나 여기랑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장기농사 만약에 이제 이탈돼가지고 가을에 상승이 올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는 이런 어떤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는 장기가 될 수 있겠죠. 코인이 가치가 있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역시나 주식으로 넘어오십시오. 네. 안 오더라?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